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얘기를 뒤에 배치를 할 건데요. 한 것은 아이가 앞으로 영어를 하면서 필요하게 될 모든 문장들의 유형을 근본적인 문장, 이제 기본 문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가지를 뻗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영어는 굉장히 분명해요. 한국어나 일본어는 그런 게 어려워요. 왜냐면 문장이 워낙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문에서 가지를 점점 뻗어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다뤘던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관계사 절도 다뤘었고 투부정사도 다뤘었고 그리고 또 뭐 while이나 during 이런 게 들어가는 문장들도 나왔고 해서 기본문에서 뻗어나가는 것 중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쭉 다루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숙제에 다 담아줬습니다. 녹음된 숙제로 담아줬기 때문에 아이가 숙제만 제대로 한다면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준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주면서 전부 다 받아쓰기 문제로 편성을 했어요. 즉, 그거를 할 실력이 안 되면은 어떻게 속이기도 힘들고 뭐 실력이 안 되면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받아쓰기거든요. 왜냐하면 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받아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틀리는 과정을 다 겪어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놨고요. 일단 아이가 숙제하는 거는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파일이 12개인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안 읽은 메시지 개수가 12개였던 걸 확인했는데 그걸 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이 숙제를 계속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계속 제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이가 거짓말을 계속해요. 뭘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뒤로 살짝 밀어놨다가 다시 봐서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틀려도 맞다라고 해버리니까 컴퓨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속되고 최근에 좋아지나 싶었더니 제가 마지막에 본 모습에서는 그냥 어떤 시점부터 그 뒤로 전부 다 맞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서너 개 보다가 그만 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집에 불 났다고 119에 전화해서 저는 소방차를 끌고 불을 끄러 갔는데 불이 다 꺼졌나 싶었는데 또 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불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불을 계속 지르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 몇 주, 몇 달 이렇게 걸쳐서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숙제를 조정을 해주고 그래도 그게 안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낀 시간만큼은 제가 가르치는 다른 아이들에게 썼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랑 계속해서 숙제 첨삭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탐정놀이에요. 아이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저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10배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숙제를 또 봐야 될지 어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랑 대화를 해봐도 이런 것들이 어떤 얼마나 큰 문제이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아이의 잘못이냐 하면은 잘못 아니겠죠. 그냥 아이는 자기 행동을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이라는 그런 상태로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칭호인 거잖아요. 아이다. 이런 게. 근데 내년에는요. 그러면 내후년에는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괜찮은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것이 안 괜찮은 시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경계야 모호하겠지만 길게 보면은 언젠간 그게 안 괜찮게 되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은 그 버릇이 여든 가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거를 제가 걱정할 계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겠네요. 제가 걱정을 하는 건지 핑계를 대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숙제를 다시 봐주기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이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할까를 했고 실제로 수업 초반 한 5분 조금 안 되게 이런 설명을 했는데 아이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네요. 그것도 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뭐 하나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시킨 거를 시킨 대로 딱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제가 보고 판단해서 힘들겠구나. 그럼 줄여주고 할만하구나. 그럼 늘려주고 필요하구나. 그럼 넣어주고 필요 없겠구나. 그럼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해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면은 그럼 아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가 거짓말한 시간의 10배 이상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는 게 저는 이제 시간 자체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저는 쓸데없는 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남한테 발목 잡혀서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해요, 별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악독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간 10배만큼 10배 스트레스를 받냐가 아니라 이걸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100배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제가 잡고 있느니 차라리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진짜로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 진짜로 주면은 바로바로 흡수해버릴 수 있는 아이들에게 더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잠시 또 보고 아이가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해줄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결론이 안 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요약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나루도 평온하세요.